N7 TDC 오토튜너 버전 2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의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P는 출력을 나타내고, S는 SWR, L은 코일값, C는 콘덴서 값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여기 1은 안테나의 번호를 나타냅니다. 같은 밴드에 여러 개의 안테나가 있을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안테나를 3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버튼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선 바이패스 키. 바이패스라는 뜻은 건너뛰다, 우회하다 라는 뜻입니다. 바이패스가 되면 튜너를 사용하지 않고 무전기와 안테나가 바로 연결됩니다. 현재 이 부분에 아무 표시가 없는 것은 튜너를 사용하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바이패스 키를 짧게 누르면 여기에 밑줄이 생깁니다. 이 상태가 바이패스 상태입니다. 무전기와 안테나가 바로 연결된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누르면 튜너를 사용하는 상태가 됩니다. 튜너를 사용하는 것도 2가지 상태가 있습니다. 튜닝 시작을 자동으로 하는 것과 수동으로 하는 것 2가지가 있습니다. 2가지 모드의 변경은 오토키로 합니다. 현재 여기 아무 표시가 없는데 이 상태는 튜닝 시작을 수동으로 하는 상태입니다. 튜닝 시작을 자동으로 하려면 오토키를 짧게 한번 누르면 됩니다. 여기에 점이 표시가 되는데 이 상태가 튜닝 시작을 자동으로 하는 상태입니다. 다시 오토키를 짧게 누르면 여기에 점이 없어지고 튜닝 시작, 수동 모드가 됩니다. 다음으로 튠키. 송신을 하면서 튠키를 길게 누르면 튜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튠키를 짧게 누르면 여기에 있는 L과 C의 값을 지웁니다. 지운다는 뜻은 이 값을 0으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L과 C의 값이 0이라는 것은 튜너를 사용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테스트할 때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테스트할 안테나는 다이폴 안테나입니다. 주파수 7040kHz 정도의 SWR 최저점이 맞춰져 있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SWR이 높습니다. 7100에서는 SWR이 2가 넘고 7150에서는 6이 넘습니다. 그래서 7100부터 7150 사이에서 튜닝을 하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무전기의 설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드는 FM으로 하겠습니다. SSB는 말을 할 때만 출력이 나가기 때문에 튜닝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일정한 출력이 지속적으로 나가는 FM이나 CW, RTTY 등으로 설정을 해야 됩니다. 만약 FT8에서 튜닝을 한다면 그림에서 보듯이 오디오 주파수를 1000Hz 정도로 조절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오디오 주파수가 너무 높거나 낮으면 튜너에서 제대로 인식이 되지 않는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출력은 대략 20W 정도로 설정하겠습니다. 일단 주파수를 7100에 놓고 송신을 해보겠습니다. 주파수가 7100으로 보이고 SWR이 2.3 정도입니다. 이 값은 안테나의 실제 SWR입니다. 여기 보이듯이 L과 C 값이 0이라는 것은 아직 튜닝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숫자 10은 주파수 7100에서 튜닝이 되면 L과 C 값을 저장할 메모리 번호입니다. 튜닝하는 방법은 송신을 먼저 시작하고 튜닝 버튼을 길게 누릅니다. 튜닝은 보통 짧은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송신을 하면서 튜닝을 해보겠습니다. 튜닝이 되었고 주파수 7100에서 SWR이 1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숫자 10S라고 보이는데 S는 세이브, 즉 저장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튜닝이 되고 나서 L과 C 값이 2와 같이 나오는데 이 값이 10번 메모리에 저장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주파수에 대한 튜닝 값을 저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7MHz에서는 10kHz 간격으로 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외의 오토튜너는 대략 50kHz 또는 100kHz 간격으로 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파수를 7110으로 옮기고
튜닝해 보겠습니다. 송신을 시작하고 튠 키를 길게 누릅니다. 튜닝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11S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파수 7110에서 튜닝한 결과 값인 LC 값이 11번 메모리에 저장됐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L과 C 값을 지우고 다시 튜닝을 해보겠습니다. LC 값을 지우는 방법은 튠 키를 짧게 누르면 지워집니다. 리셋이 되고 지워졌습니다. 다시 튜닝을 하겠습니다. 튜닝이 되었고 11S의 튜닝 값이 저장되었습니다. 튜닝을 했는데도 SWR 값이 여전히 높다면 LC 값을 지우고 다시 튜닝을 할 때 결과 값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튜닝 시작을 수동으로 하는 방법을 보여드렸는데 실제로는 튜닝 시작을 자동으로 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오토 버튼을 짧게 누르면 여기에 점이 표시가 되는데 이 상태가 튜닝 시작 자동 모드입니다. 주파수를 7120으로 바꾸겠습니다. 이 주파수의 SWR도 상당히 높습니다. 우선 LC 값을 지우겠습니다. 튠 버튼을 짧게 누릅니다. 이 상태에서 송신을 하면 자동으로 튜닝이 됩니다. 송신을 하겠습니다. 튜닝이 되었고 12번 메모리에 LC 값이 저장되었습니다. 이제 주파수를 7130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번에는 LC 값을 리셋시키지 않고 현재 그대로 두고 송신을 해보겠습니다. 튜닝 과정이 없었는데 SWR이 1.0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13에 S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장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LC 값이 저장이 되려면 튜닝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수동으로 튜닝하거나 자동으로 튜닝하거나 어쨌든 튜닝 과정을 거쳐야 저장이 됩니다. 튜닝을 하지 않은 이유는 이미 가지고 있던 LC 값으로도 SWR이 낮기 때문에 튜닝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LC 값을 리셋시키고 다시 튜닝하겠습니다. 튠 버튼을 짧게 누르면 리셋됩니다. 송신을 하면 자동 튜닝이 될 겁니다. 튜닝이 되었고 13S로 LC 값이 저장되었습니다. 주파수를 7140으로 옮기겠습니다. 여기서도 LC 값을 리셋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송신하면 자동 튜닝이 됩니다. 14S로 되어 있는 것은 LC 값이 저장된 것입니다. 주파수를 7150으로 옮기겠습니다. 여기서도 LC 값을 리셋시키고 송신합니다. 튜닝이 되었고 15S로 저장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7100에서 7150까지 10kHz 간격으로 튜닝을 하고 그 값을 저장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사이에 어느 주파수에서 송신하더라도 가장 가까운 주파수에 메모리된 튜닝 값을 가져와서 자동 튜닝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메모리된 튜닝 값을 가지고 오려고 하면 튜닝 시작 자동 모드가 되어야 합니다. 튜닝 시작 수동 모드에서는 메모리 값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점이 있는 상태, 즉 튜닝 시작 자동 모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임의의 주파수에서 송신을 하면서 메모리된 값을 가져오는지 테스트하겠습니다. 주파수를 7097로 옮기고 송신을 해보겠습니다. 주파수 7097에서 10S, 10번 메모리에 있는 LC 값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에 주파수를 7148로 옮기고 테스트하겠습니다. 주파수 7148에서는 15S, 15번 메모리에 LC 값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와 같이 송신을 하면 그 주파수에서 가장 가까운 주파수에 메모리된 값을 가져와서 자동으로 튜닝을 하게 됩니다. 저장하는 주파수의 간격은 밴드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1.8MHz에서 18MHz까지는 10kHz 간격으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21MHz에서 28MHz까지는
20kHz 간격으로 저장을 합니다. 다음은 안테나의 메모리 뱅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것은 같은 밴드에 여러 개의 안테나가 있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7MHz는 다이폴이고 14MHz부터는 야기 안테나이다. 그러면 같은 밴드에 겹치는 안테나가 없습니다. 이때는 메모리 뱅크 1만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7메가에 다이폴 안테나도 있고 그라운드 플랜 안테나도 있다. 그러면 다이폴은 메모리 뱅크 1번, GP는 메모리 뱅크 2번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메모리 뱅크를 변경하는 방법은 바이패스 키를 길게 누르면 됩니다. 길게 누르면 2번, 다시 길게 누르면 3번, 길게 누르면 다시 1번이 됩니다. 3개의 메모리 뱅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스트 모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테스트 모드에는 심플 테스트 모드와 패스트 테스트 모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심플 테스트 모드의 진입 방법은 먼저 전원을 끄고 오토키와 바이패스 키를 동시에 누른 채 전원을 켜면 됩니다. 이 두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전원을 켭니다. 시작하는 화면에서 펌웨어의 버전 번호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플 테스트 모드에서 할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는 LC 값이 저장된 메모리를 전부 지울 수가 있습니다. 앞서 각 주파수마다 튜닝된 LC 값이 각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데 그 값을 모두 지울 수가 있습니다. 오토키와 바이패스 키를 길게 누르면 이렇게 메모리의 내용이 전부 지워집니다. 심플 테스트 모드에서 할 수 있는 또 다른 내용은 출력과 SWR의 캘리브레이션입니다. 캘리브레이션의 방법은 매뉴얼을 참조해 주시고 여기서는 캘리브레이션을 하기 위한 버튼의 사용 방법만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튠 키를 길게 누르면 여기에 소문자 C가 보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콘덴서 쪽 릴레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바이패스 키를 짧게 누르면 콘덴서의 값이 커지고 오토 키를 짧게 누르면 콘덴서의 값이 작아집니다. 다시 튠 키를 길게 누르면 소문자 L이 보입니다. 여기서는 코일과 관련된 릴레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바이패스 키를 짧게 누르면 용량이 커지고 오토 키를 짧게 누르면 용량이 작아집니다. 또 여기서 튠 키를 짧게 누르면 C와 L의 위치가 바뀝니다. 다음은 패스트 테스트 모드의 설명입니다. 진입 방법은 전원을 끄고 3개의 버튼을 모두 누른 상태에서 전원을 켭니다. 패스트 테스트 모드는 릴레이를 하나씩 온오프하면서 릴레이의 작동 상태를 확인하는 모드인데 실제로는 외부에 계측기를 연결하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버튼의 사용 방법만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바이패스 키를 누르면 코일과 관련된 릴레이를 하나씩 온오프하게 됩니다. 오토 키를 누르면 콘덴서와 관련된 릴레이를 하나씩 온오프하게 됩니다. 튠 키를 짧게 누르면 스위치를 변경하게 됩니다. 패스트 테스트 모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N7DDC 오토 튜너 버전 2의 사용 방법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